예수는 아람어 한국어로 말했다. 불도는 조선에서 나왔다. 한 점에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하고 우주 먼지에서 별이 나왔다. 환님이 우주를 만들고 환웅이 태양계를 다스리고 단군이 조선을 다스렸다.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태어난 이유를 도깨비 시대라 한다. 이야기TV 상고사 K랩 2-2 이마당 2 도깨비 시대. 이것은 신의 사랑 이야기이다. 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난다 해도 우리는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할까? 거린으로 혹은 광인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는 환웅으로 단군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갔을 것이다. 그가 스펙이 좋거나 권력을 꿰차고 있거나 건강해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텐데 말이다. 그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갖춰야 대우를 받을 텐데 아니면 이 세상에 와서 고생할 것이 뻔하니 안쓰럽다. 자연 법칙은 곧 환님의 본 모습이다. 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촉근이론, 맨델의 법칙, 케플러의 3원칙을 인용하였다. 이 우주 원리는 환님의 실체이고 환님의 역사이다. 나는 잊혀진 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진행 중인 사랑 이야기이다. 그리고 아주 아득한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잊혀진 아주 오래 전부터의 노래이다. 딩가리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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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억 년 전 우리 우주는 한 점에서 태어났다. 그 점이 빅뱅, 즉 대폭발로 인해 우주가 만들어졌다. 우주는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확률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때 시공간이 생겨나고 네 가지 힘,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분리된다. 탄생 10분의 1초 동안에 아주 극소수의 초기 밀도차에 의해 우주의 운명은 수축 혹은 팽창, 터질 것인지 결정된다. 1초 만에 수소는 4개가 합해져 헬륨이 되면서 빛을 발한다. 25%의 수소 원자와 25%의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고 극소수의 리튬과 베릴륨 등 희소 원소를 만들어냈다. 우주가 생성되고 38만 년 후 뜨거운 빛이 공중에 살포되어 오늘날까지 발견되는데 초기 우주가 뜨거웠다는 증거이다. 우주 배경 복사 속의 잡음에서 빅뱅을 찾아냈다. 은하단에는 아주 무거운 암흑물질이라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한다. 보이는 물질의 약 6배가 암흑물질이다. 우주에는 보이는 물질이 4%이나 보이지 않는 물질인 암흑물질이 24% 있고 암흑에너지가 72% 있어 편편한 우주를 위한 임계 밀도 1을 이루고 있다. 조화 모형에 의한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고 우주는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소립자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입자인 쿼크는 질량이 작다. 쿼크 3개가 모여 양성자나 중성자가 되면 질량이 갑자기 1000배나 커진다. 글루온이라는 풀칠 입자가 있는데 그것은 거의 질량이 없다. 즉 사람 같은 질량이 없는 암흑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가 1%만 바뀌어도 지구는 멸망한다. 태양의 자전 주기는 25일이다. 매초 1조 개의 수소폭탄이 태양 내부에서는 폭발하고 있다. 이것이 태양 에너지이고 태양의 빛이다. 우리 몸속의 모든 수소는 빅뱅 때 1초에서 3분 될 때까지 만들어졌고 산소는 거대한 별에서 특히나 50억 년 전 단 하나의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70억 모든 인류의 몸속 황, 인, 철, 마그네슘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남겨주었다. 먼지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치면서 별이 만들어진다. 그 별들을 끌어당겨 135억 년 전 은하계가 형성됐다. 100억도 이상의 고온은 핵 융합을 거쳐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데 그것이 원자의 출현이다. 수소가 핵 반응을 통해 헬륨이 되고 수명이 다해 핵 융합이 끝나면 내부 압력이 낮아져 부풀어 오른 늙은 별 1억도의 적색 거성이 된다. 헬륨은 핵 융합을 통해 탄소, 산소, 리튬, 규소, 철이 된다. 빛은 연금수자인 것이다. 만년이 되도록 적색 거성은 2만 도에 이르러 뜨거워서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한다. 적색 거성이 아직도 질량이 크다면 서로 당겨 태양의 10배 무게에 이르러 태양보다 10억 배나 밝은 초신성이 되어 폭발한다. 에너지 부조화로 신성이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는 금, 은, 납, 우라늄을 몇 초 만에 토해낸다.
대폭발의 흔적은 온 우주의 빛으로 남아있다. 그 빛은 소리, 잡음으로 레이더에 잡히고 그 태초의 음률에서 빅뱅을 찾았다. 빛은 에너지 전달체이고 모든 원자의 어머니이다. 레이더에 잡힌 모든 음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음을 제거한 잡음에서 태초의 소리, 즉 우주 생성의 시작 빅뱅을 밝혀냈다. 최초의 빛이 전파 형태의 잡음으로 잡힌 것이다. 빛이 우주를 만든 것이고 빛은 곧 음률이었다.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아주 멀리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항성이라고 한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는데 스스로는 빛을 못 낸다.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 행성보다 작지만 태양을 공존하는 소행성, 그리고 꼬리 달린 별로 불리는 아주 긴 주기의 타원형 궤도를 그리는 혜성이 태양계에 딸린 천체이다. 빛은 일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는 5천만 광년 크기인데 6만 광년 크기의 은하가 1000억 개 정도 되고 그 은하에는 4시간 크기의 우리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 있다. 즉 태양은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1000억 개의 별 중 하나이다. 50억 년 전 태양계는 커다란 가스와 먼지 구름인 분자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쳐 태어났다. 태양은 46억 년 태어나 태양계 질량의 99%에 해당되며 8분 30초면 빛을 지구에 전한다. 태양이 보내는 신호이자 에너지와 전달체인 빛. 태양은 75%의 수소와 20%의 헬륨, 5%의 기타 90개의 자연계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다. 빅뱅 90년 후 초신성으로 흩어진 별의 잔해로 커다란 성운이 형성되었다. 그 잔해들 중 8개의 거대한 잔해가 행성이 된다. 운석 구덩이인 수성, 이산화탄소와 질소 덩어리인 금성, 지구, 표면에 얕은 대기와 많은 양의 얼음 형태의 물이 있는 화산 활동의 계곡 형태인 화성은 지구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이 또 있는데 목성, 그리고 아름다운 10m 두께의 고리에 얼음과 수소의 돌로 이루어진 토성, 그리고 수소, 헬륨, 얼음의 친항성, 해양성까지 8개 행성으로 태양계를 이루고 있다. 중력과 중력에 의해 휘어진 빛의 시공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그 행성을 위성이 돌고 있다.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이는 은하단은 강력한 중력으로 빛을 휘게 하여 볼록 렌즈 효과, 중력 렌즈를 만든다. 1400만 도의 태양 핵에서 4개의 수소가 헬륨 1개가 되는 핵융합 과정에서 미량의 중력이 줄면서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는 빛이다. 질량이다. 질량과 빛의 속도 제곱이 에너지와 같다. E = mc 제곱. 에너지는 빛과 열을 만들어낸다. 태양의 나이는 45억 6,720만 년이고 수명은 약 123억 6,500만 년으로 약 50억 년 후이다. 50억 년 후 태양은 중심부의 에너지를 모두 잃고 팽창해 지구 궤도에 근접하는데 지구를 비롯한 8개 행성은 태양과 수명을 같이 할 것이다. 45억 6천만 년 전 행성이 될 정도로 크지 못한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충돌하면서 뭉쳐 지구가 태어났다. 45억 년 전 지구를 만들고 남은 운석 파편과 우주 먼지들이 모여 지금보다 지구 가까이에 달이 형성되었다. 초기 지구는 빨리 자전하여 하루가 단 7시간이었다. 초기 지구는 물도 없고 산소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대기에 암모니아와 수소가 있는 고온과 위 돌이 녹은 마그마 덩어리였다. 다만 지구는 자전축 기울기가 23.44도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42억 년 전 우주에서 흔한 얼음으로 구성된 해성이 지구와 부딪혀 바다를 형성했다. 혹은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크롬 철강의 지르곤이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봐 물이 지구 최초부터 있었다가 수증기가 300도의 비로 1300도의 땅 표면을 식혔다고 한다. 태양계 세 번째 행성인 지구는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라는 우연과 행운 덕택에 증발하거나 얼지 않은 물이 존재하는 태양계 유일의 행성으로 거의 확률이 없을 정도의 행운이다. 그 물은 바다가 되어 지구의 표면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하면 밤 10시 생명이 번성하기 시작하여 자정 2초 전 인간이 태어난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앞으로 남은 지구의 서식 수명은
17억 5천만에서 32억 5천만 년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의 서식 수명이란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35억 년 전 뜨거운 바다에서 번개가 치자 단백질이 구성 원소인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 지구에서 흔했던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화학적 진화를 한 단세포 생물이 등장한다. 무기질을 먹는 단백질 박테리아의 탄생은 지구상 등장한 최초의 생명체, 지구 생명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헤엄치는 박테리아와 결합한 좀 커진 무산소 박테리아는 태양 에너지에서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발생하는 박테리아가 생기자 그 광합성하는 박테리아를 먹어 자신이 세포 기관으로 이용하는 공생을 통해 유산소 다세포 생물이 된다. 지구상에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을 포함하면 1000만 종이 넘는다. 지구를 지배하고 화학적 환경을 바꿔온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혹은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진핵생물을 포함하면 말이다. 단세포는 다세포가 되고 미생물은 식물이 되고 또 동물이 되고 자기 증식이 가능한 생명체가 되어 땀이 배출 안 되는 털 있는 동물은 더 도망갈 수 없어서 멸종되고 털 없는 원숭이만 쫓아가 잡아먹고 생존해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 몸의 세포 60조 개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증식한다. (4억 4천만 년) 전 스트로마 톨라이트에 의해 대지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오존층이 생기고 생명체가 바다에서 육지로 진출한다. 물과 산소가 지구의 생명력을 만들어 주었다. 식물이 만든 산소를 호흡한 동물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영양분이며 탄수화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었다. 원소들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분리하면서 지구와 생명체의 재료가 되어 주었다. 3억 8천만 년 전 지구의 하루는 22시간이었다. 1억 4,500만에서 6,6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6,500만 년 전 지름 10km의 운석구가 멕시코 우카탄반도 칙실립에 떨어졌는데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3억 배 유력이었다. 화산과 지각변 등이 발생, 먼지구름이 지구 전체를 덮었다. 당시 생명체 절반 이상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호령하던 공룡 또한 멸종한다. 6,600만에서 5,800만 년 전 신생대 고 제3기 펠레오세 최초의 영장류 및 새로운 포유동물이 대거 등장. 초기에는 범세계적인 알프스 조산운동으로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 5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 나무를 타고 다니던 인류가 출현, 구석기 시대 시작. 160만에서 1만 년 전 신생대 제4기 홍적세, 240만 년 전 손재주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 등장. 홍적세는 홍수가 많아 홍적세 또는 빙하가 몇 차례 내습한 시기로 빙하시대라고도 한다. 사회의 빙하시대가 포함되며 메모드 같은 코끼리류와 그 밖의 대포유류가 많이 살았고 또 아시아에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빙하를 배경으로 하여 인류가 진화한 시대이다. 마지막 빙하기의 전성기에는 전 육지의 약 30%가 빙하로 덮이는 혹독한 추위였다. 그때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등장. 1만 년 전부터 현대, 신생대 제4기 충적세, 홀로세, 현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출현하고 현재까지 신석기 시대, 유화 문명이 시작된 시기, 혹은 환님이 황국을 열었던 시기이다. 최근 2000년 동안 해수면 안정.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가 등장한다. 호모 사피엔스 등장 시기를 이야기꾼은 도깨비 시대로 이름지었다. 5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만 독자적으로 발전. 이 시기를 이야기꾼은 마고 시대로 이름지었다. BC 1만 5천년에서 BC 8천년, 마지막 빙하기는 구석기 시대 인류에게는 아주 혹독한 마지막 시련이었다. 또한 그 시기는 대륙 이동과 겹치는데 하나였던 지구의 땅덩어리는 쪼개져 지금의 6대륙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는다. BC 1만 2천년, 1만 4천년 전 늑대, 양, 염소 등 가축을 길들여 활용한다. BC 1만 1000년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지구
3분의 1을 빙하로 뒤덮는 혹독한 시기로 알래스카와 북시베리아의 많은 포유류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어 영구 동토층에 보존하게 한다. BC 1만 년 농업혁명으로 농업이 발달, 정착생활, 신석기 시대, 괴베클레테베 유적 등장. BC 8000년 1만 년 전 마지막 병하기가 끝나고 현재까지 간빙기로 접어든다. 해수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 상승하고 고온기를 맞이해 지반이 침강하고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다. 황해가 육지이고 동해가 호수였으며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또 말레이시아, 대만, 제주도, 한국, 일본을 연결한 대륙 같은 순다랜드가 사라진다. 한편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랜드 브리지, 즉 대륙이나 섬을 가늘게 연결했던 가늘고 긴 땅이 없어지고 베링의 알류산 열도가 된다. 산해경에 의하면 불도는 조선에서 나왔다 한다. 한국어는 아람어와 연관관계가 있다. 아람어는 원래 유목민의 언어였으나 이 유목민이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왕국을 건설하면서 언어를 유포시킴으로써 고대 중근동의 국제 통용어로 자리매김한다. 아람어는 예수와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로 성경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 있으며 당시 유대인들의 공용어이기도 했다. 기원전 1000년 전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현한 아람인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전역에 침투하여 이슬람 교도에게까지 확대했다. 그 후 계속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등의 대제국에서도 아람어가 국제적인 공용어로 사용되었다. 최근에 이라크가 이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했다. 아시아의 러시아에서 알류산 열도를 통해 랜드 브릿지를 건너 알래스카로 수차례 건너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 구환족은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퍼지고 일부는 멕시코의 올백 문명,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을 만들었었다고 한다. 북미에는 6천만 마리의 버팔로가 있었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는 그 버팔로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었는데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박멸하기 위해 당시 6천만 마리를 죽였다. 지금 남아있는 버팔로는 23마리밖에 안 된다. 처음에 이주민인 백인을 환대한 인디언은 스페인 여왕에게 황금이 많다고 콜럼버스의 금 채굴량을 채우기 위해 일해야 했고 채굴량이 모자라면 손목이 잘렸다. 약탈, 강간, 고문, 살인이 다반사였고 노예로 팔려갔다. 1500년 북미에 1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인디언은 현재 23만 7천 명이 남아있다 하는데 살해된 인디언은 누적 1억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버팔로처럼 죽고 필요한 양만큼만 남은 것이다. 이 인디언들은 아시아 북부에서 알래스카를 통해 수차례 거쳐 넘어간 우리 구한족들이다. 참고로 미국 및 몇 개 나라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학살당한 유대인 600만 명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한다. 인디언은 1억 명이 넘게 살해되었다. 미국이 비공개하는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외계인과 연관된 51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랜드 캐니언의 한 동굴로 유적을 비공개하고 있다. 물론 구한족 유물로 추정되어 비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BC 8000년 1만 년 전 유화 문명 등장. 신석기 혁명으로 서아시아 농경 시작. BC 7199년 환국시대. BC 4700년 홍산문화 등장. BC 3898년 배달국 시대. AD 1607년 영국인이 아프리카 버지니아 정착. AD 1825년 영국 세계 최초 증기기관차 운행. 194년 전 산업혁명의 시작. 상상하기 시작하여 타 동물과 분리된 인지혁명, 식량혁명인 농업혁명, 동력을 만드는 산업혁명을 3대 혁명이라 한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집적회로를 거쳐 AI, 빅데이터, 3D 프린터 등 공유의 시대를 4차 산업이라 한다. AD 1865년 유전은 부모의 특징이 섞이는 것이라는 혼합 이론을 부정하는 3대 1로 열성이 자손에게 전해진다는 맨델의 법칙 발표. AD 1985년 G5 경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플라자 합의,
일본은 환율 조정으로 한때 호황기를 맞으나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시작. 미국의 구소련에 이은 일본의 양털깎기. AD 2003년 32억 개의 인간 염기서열을 조사하여 세계 유전자 센터와 대학 등이 나누어 13년 만에 인간 게놈 지도를 완료. 줄기세포 연구. AD 2007년 애플사 휴대폰 최초 공개. AD 2011년 세계 인구 70억 명 도달. AD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과 바둑을 두어 이긴다. AD 2019년 5G의 상용화, VR, AI, 빅데이터, 로봇 산업, 모바일 쇼핑, 택배의 대중화,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등장, 미국의 구소련, 일본에 이은 중국 양털깎기 시작. 50억 년 후 태양이 사라지면서 지구도 적색거성이 되어 대폭발할 것이다. 그 이전 17억 5천만에서 32억 5천만 년에 지구의 서식 수명이 다하여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작은 초록별 지구와 인간의 역사이다. 원소 주기율표를 드미트리 멘델레예프가 원소의 연결고리와 반복 원리를 찾아 만들었다. 7개의 주기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인 족을 구분해내 표로 만든 것이다. 원소들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중성자임을 밝혀내 자연 속에 발견된 92개의 원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 지구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이 있고 그 위에 사과껍질 같은 지각이 떠 있다. 그리고 무거운 철이 지구 중심인 핵에 모여 자기장을 만든다. 철새들이 길잡이가 되고 항해시대를 연 나침반도 자기장을 이용한 것이다. 지구는 커다란 전자석이다. 이것은 지구 대기의 고층에 고에너지 입자를 만들어 모아 강한 방사선을 내어 지구를 감싸 태양의 방사선과 플라즈마로부터 보호하고 막아내고 있다. 남극과 북극의 오로라는 태양의 자기장이다. 지구 이동설을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했는데 지구는 살아있어서 이동한다고 한다. 지구의 지각 변동은 지진과 화산 활동 그리고 쓰나미까지 발생시킨다. 이런 자연 활동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구를 만드는 판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것이다.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때 세계 해저 지도를 만들었는데 해저 산맥 중앙 해령이 있어 바닷속 해저 산맥에서 활발한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다. 해저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해저 지각의 철광석들이 지난 1800만 년 동안 평균적으로 50만 년을 주기로 자기장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다. 10여 개의 대륙판은 해양 지각이 확장되듯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두 대륙판이 서로 부딪혀 상승하여 세계의 높은 산맥 대부분을 만들어가면서 지구 내부의 열을 방출한다. 대륙 이동이 멈추면 지구는 죽는다.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행성은 태양과 가까울수록 태양이 끌어당기는 중력이 강함으로 빠르게, 멀리 있을수록 느리게 공전한다. 즉 궤도에 따라 속도가 다르다. 1.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공전한다. 2.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가상적인 선분이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같다. 3.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의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아이작 뉴턴은 자신이 발견한 뉴턴 법칙과 케플러 법칙 등을 기반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유도해냈다. 즉 케플러가 기술한 태양계의 행성의 운동은 뉴턴의 법칙에 따르는 두 개의 질량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은 태양과 행성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성과 그 위성, 위성과 위성이 갖는 손자 위성 사이에서도 성립된다. 지동설, 태양은 수많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 이 궤도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에 위치하면서 천체들이 중심에 위치해 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어 가벼워지는데 8% 정도 부피가 늘어난다. 얼음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 바위를 조각내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 산의 흙을 낮은 곳으로 이동시킨다. 또 물은 증발을 하여 수증기가 되었다가 물이 되는데 열흘 정도면 순환이 완성된다. 바닷물은 3,000년 정도가 걸리고 남북극의 빙산은 1만 2천 년 만에 새로운 물로 바뀐다 한다.
물은 3.98도일 때 가장 무겁다. 얼음을 녹이려면 열을 가해야 한다. 반대로 얼음이 녹을 때는 막대한 잡열을 방출한다. 눈 내리기 전 포근한 것은 이런 현상이다. 기압이 낮은 엘리베스트 산정에서는 68도에서 물이 끓어 밥이 설익는다. 반대로 수압이 아주 높은 해저나 원자로에서는 3000도에서도 끓지 않고 액체 상태로 있다.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플라즈마라는 상도 있다. 중력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시간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즉 우주의 에너지 존재량이 시간이 흐름과 공간의 구조를 결정하므로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고 공간도 휘어지게 되어서 우주에는 유일한 시공간 대신 수많은 시공간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으로 시공간을 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즉 인공위성의 시간은 지구의 시계보다 더 빠르게 흐른다. 지구 중심부는 표면보다 2.5년 젊다. 태양의 중심부는 표면보다 4만 년 어리다.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양자이론은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매우 작은 양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이런 양자들의 움직임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는 이론인데 미시세계의 사물들이 거시세계의 그것과 달리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운동한다고 한다. 즉 양자이론에 의하면 우연 또는 확률, 곧 예측 불가능성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한다. 신이 완벽하다는 이론은 뉴턴, 아인슈타인까지이다. 내게 신이란 우주 만물에 대한 나의 경외감이다.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빛의 속도와 중력의 속도는 같다. 신이 완벽하다고 믿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불확정 원리를 반대했다. 이 우주는 완벽하게 설계되었고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확률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아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의 말에 양자론자들은 많은 공격을 했는데 특히 닐슨 보어는 이렇게 말했다 한다. 신이 주사위를 가지고 뭘 하든 아인슈타인, 자네가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게나. 더 나아가 끈 이론학자 브라이언 그린은 이렇게 말했다. 우주 만물은 태초의 한 지점에서 탄생하였고 우주의 근원까지 추적해 들어간다면 어쩌면 그 모든 만물은 양자적으로 얽혀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우주는 하나일 수도 있고 실제로 먼 과거에 우리 모두는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양자 중력 이론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의 저자 카를로 로벨리 이론이다. 시간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 열, 바꿔 말하면 에너지, 즉 엔트로피와 관계가 있다. 엔트로피의 증가 과정이 시간이다. 우주가 최대 엔트로피 상태가 되면 모든 시간이 다 소비된 것이므로 시간은 끝난다. 우리의 특별한 관점이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으로 어디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특별한 시스템, 즉 계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도 중첩될 수가 있다. 즉 겹쳐질 수가 있다. 시간이 중첩되면 과거와 미래의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화살표를 가진 우주는 우리 개의 특수성이지 우주의 보편성이 아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우주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과 중력의 형태와 상호관계를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기술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통일장 이론이다. 전자기 양력 이론에 의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는 두 힘이 같은 힘이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대칭성이 깨지며 전자기 힘과 약한 힘으로 나뉜다 한다.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하나로 묶는 통일장 이론이 등장하고 중력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물리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끈 이론과 막 이론을 도입했다. 기본 입자들을 끈의 진동이나 막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는 고차원에서 중력과 양자론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만물의 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초기 촉근 이론은 광자와 중자기력 등을 끈의 진동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자연계를 무려 26차원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5가지 이론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이 밝혀지고 이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단일한 이론 체계인 M이론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
이 촉근 이론의 발전에는 우리나라의 물리학자들도 활발한 연구를 하면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자연과 우주의 근원이 물질과 힘이 아닌 끈과 막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촉근 이론도 수학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실험을 통한 실질적인 끈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수학적 이론에 머물거나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는다. 우주의 모든 사물에는 보이지 않지만 4가지 힘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질량이 다른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전하의 상태에 따라 서로 끌어당기거나 반발하는 힘인 전기력과 자성에 의해 발생하는 힘인 전기력을 통칭하는 전자기력, 중성자가 양성자로 분개하면서 개입하는 힘인 약한 상호작용력과 아주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한 상호작용력, 이 4가지 힘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이것이 촉근 이론이다. 세상은 9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결합한 10차원의 시공간으로 설명하며 끈의 끝부분이 처음 부분과 맞닿은 닫힌 끈과 열려 있어서 진동하는 열린 끈이 모든 입자의 근원 상태라고 설명한다. 끈은 파동의 성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상태로 변신 가능한데 그 여러 진동 형태로 나타나는 끈의 표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입자로 표현되는 것이다. 전자기력과 강력, 양력을 통합하는 표준 모형에서 촉근 이론을 통해 양자역학의 방법을 중력의 양자화를 통해 중력까지 적용, 즉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통합해 만물의 근원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인간이 신의 영역에서 발을 디디려는 최초의 발걸음이 된다. 촉근 이론에 의하면 모든 물질이 1차원이라고 가정할 때 우주가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은 하나로 통합이 가능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시공간을 우리 눈에 보이는 차원이라 가정하고 통일장 이론에서 아인슈타인이 해결 못한 중력을 제외한 3개의 힘, 전자기력, 강한 핵력, 양력은 이 4차원 시공간에서만 작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모든 힘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약해지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여러 차원으로 힘이 흩어지니까 우주가 11차원이고 중력만 11차원 전체로 흩어진다면 다른 힘들보다 약해지므로 중력이 가장 약하다. 결국 우주가 큰 물질이 못 넘어가는 초미세 차원에 있어서 11차원이라면 우주의 4대 힘은 하나의 에너지로 통일된다. 즉 통일장 이론이 완성되는 것이다. 수학적으로는 그렇다.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고 중성자와 양성자는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조합에 따라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뉜다. 안정적인 원소가 아닐 때는 쿼크와 전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가 발견되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텐 쿼크의 3세트가 발견되어 쿼크는 총 6개가 됐다. 전자 또한 3개의 세트가 발견되었다. 우주는 중성미자까지 포함하여 4개의 입자 한 세트로 3차 전지까지 총 12개의 입자들과 전자기력이나 핵력 같은 에너지를 매개하는 입자 4개까지 총 16개의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소립자에 질량을 부여해주는 힉소 입자까지 해서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표준 모형이고 학계의 정설이다. 촉근 이론은 쿼크의 차이는 질량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었는데 사실은 같은 쿼크가 진동을 안 하느냐, 1의 파장으로 진동하냐, 2번 하냐, 3번 하냐에 따라 소립자의 질량이 부여되어 다른 이름이 붙은 거다. 우주의 소립자들은 1차원의 끈이 4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형태를 유지한 채로 몇 번 진동하냐에 따라서 진동 안 하는 광자에서 1회 진동하는 전자, 2회 진동하면 뮤온, 3회 진동하면 타우, 그리고 아직 발견 안 됐을 4번 진동하는 입자, 이런 식으로 되어 표준 모형 16개 입자가 왜 16개인지 촉근론에서 근거를 제시했다. 우주가 처음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의 점에 물질이 10의 마이너스 28성 cm 간격으로 붙어있는 거리이자 10의 28성도인 상태였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중력을 제외하고 모두 단 하나의 힘으로 우주가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우주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통일장 이론이다. 우주가 단 하나의 근본적인 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힘이 깨져서 현재의 우주가 된 것이다. 그 중력을 해석해 준 것이 10차원의 촉근 이론이다. 우주의 크기는 초미세 차원과 초거대 차원의 상대적 크기 변화로 정의되고 두 종류 차원의 상대적 크기가 0이 되었을 때를 빅뱅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우주의 시작은 우주의 끝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빅뱅 이전에는 높은 열에 아주 가까운 거리로 붙어 있어 점이었다가 이것이 대폭발하면 우주라는 어마무시한 거리로 확장되고 열이 식고 시간이 탄생한다는 말씀. 지금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고 열이 식어가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이야기꾼이 이해하고 말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환님을 접했으면 하는 생각에 장황하고 산만하게 옮겨본 것일 뿐입니다. 빛은 질량이며 거리이며 시간이며 에너지이고 열이며 파동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음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의 숫자 몇 개 정리 바랍니다. 환님이 보이십니까? 빛이 환하다. 즉 환님이고 그 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며 창조와 동시에 탄생했으며 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원칙, 자연의 실체, 천부, 하늘의 이치입니다. 환웅은 태양계를 다스립니다. 단군은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살펴본 대로 도깨비 시대는 인간의 탄생 이후 20만 년 이후 환님의 황국시대 이전을 말합니다. 도깨비는 자연의 영혼입니다. 사물, 집, 바위, 나무의 영혼입니다. 풍백, 우사, 운사도 도깨비의 일종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민족이었던 구한족과 환님, 환웅, 단군, 그리고 불후의 그들 가족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 일마당은 환웅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딩가리딩가딩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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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가리딩가딩가딩